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이번에는 어차피 지금은 다 트럼프가 지금 미국 그 법원에서 기각이 돼서, 네, 지금 바이든이 내년 어차피 대통령이 지금 법원에서 지금 현재 12월 오늘이 18일 새벽 1시 조금 넘었는데요. 그럼 지금 어쨌든 그 부정선거는 뭐 지금 못 밝힌 걸로 밝힐 수가 없는 걸로, 부정선거가 있었더라도 밝힐 수가 없는 거고, 또 뭐 계속해서 트럼프가 뭐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추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여기 글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좀 약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또 미국의 미 국방부라든가 CIA라든가 이런 데서, 또 미국 나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런 조작 시스템 이런 거 정도를 잡아낼 수 없나, 그런 거 정도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일단 이분이 보내주신 글에 의하면, 트럼프 캠프에서 부정선거 수사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킨다는 선전포고를 우리 선관위와 연계해 사이로 부정선거를 재조명할 수 있을까? 네, 이거를 11월 22일에 보내오신 건데, 오전 7시에, 그전에는 오전 2시에 보내오시고, 오전 7시에 보내오신 건데, 한국 선관위와 스마트매틱과의 커넥션 관계의 냄새를 맡았다면, 네, 한국에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가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네, 이렇게 글을 먼저 서두를 쓰시면서 먼저 설레임이 온다. 미국의 선거는 트럼프 진영의 변호사팀이 있으면 압승은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선관위까지 똥냄새를 맡아줬으면 너무 눈물이 먼저 앞을 가린다. 한국의 부정선거도 이제 같이 이제 미국의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어차피 소프트웨어 이 회사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밝힐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트럼프가 밝혀내면 우리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눈물이 먼저 앞을 가린다고 쓰셨고요. 왜냐하면 한국엔 야당이 없다. 있어도 입법화를 추진해봤자 100% 퇴짜를 당하고 만다. 네, 그건 맞죠. 그런데 통과되는 것도 있긴 있죠. 100%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소리는 다시금 야당을 살리게 해주는 아주 따뜻한 익피스인 셈이다. 속으로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미국의 힘과 소리를 빌려야 해결되는 한국 선거의 새로운 승자탑이 세워지는 순간이 온다. 네, 그런 순간이 온다니 너무 기쁘다. 오랜만에 눈놀이를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올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제 자,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시드니 파웰 부정선거 세계로 확대. 첫 번째가 한국이고 두 번째가 스위스입니다. 네, 이번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빅테크를 정조준하면서 부정선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민주주의 국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파웰이, 네, 가을 단비 같은 소리임이 틀림이 없다. 파웰은 트윗을 통해 빅테크,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가 부정선거를 자행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파웰이 트윗을 통해서 그렇게 폭탄 발언을 했죠. 또 공산주의자들이
바이든을 응원하는 것에 누가 자금을 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 대선을 부정선거로 보고 있는 트럼프 진영은 빅데이터라 불리는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IT 공룡들과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등 미디어들이 이번 부정선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트윗에서 결국 파웰은 빅테크와 공산주의자들이 공모하여 미국의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했다. 또 그녀는 기계와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을 통한 부정선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국가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서 부정선거 수사를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할 것을 선전포고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미니언이 미국 그 선거 개표 시스템 그 소프트 회사죠. 도미니언은 원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부정선거용으로 쿠바가 돈을 대고 중공도 개입되어 개발된 것으로 이것이 미국으로 들어와 선거 부정에 사용되었다. 도미니언이 미국의 몇 개 주죠. 몇 개 주의 그 선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도미니언사가. 그러니 나라가 엉망이 되어도 항상 여당이 당선되는 것이겠지요. 유시민의 180석, 이해찬의 20년 장기 집권의 말 뒤에는 이런 부정선거에 기계 소프트웨어를 보유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럼 소프트웨어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 뒷받침이 된다. 증거가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개표 조작을 관리하는 서버가 사이틀이라는 회사의 SCYTL이라는 회사에 있었고, 트럼프는 독일 주둔 미군을 동원해서 서버를 탈취합니다. 작년 스위스에서도 온라인 전자투표 시스템의 치명적인 보안 결함과 투표 결과 조작에 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기사를 보면 스위스에서 전자투표 조작의 전자투표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한 연구진들은 2019년 10월에 총선을 위해 전국 전자투표를 시행할 계획을 지니고 있는 스위스 정부에 시행할 계획을 실행 중지를 권고합니다. 문제를 제기한 연구진들은 스위스 전자투표 시스템의 소스코드를 조사하여 암호화된 전자투표 방식이 과장되었음을 알려주는 심각한 취약점을 발견하였으며 유권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이 발견한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해커는 모든 투표를 뒤섞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완벽하게 거짓 투표를 유효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들이 발견한 세부 내용을 세부 내용을 게시하고 나머지 소스코드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연구팀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그 얘기고요. 지금 현재 스위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개표 시스템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기반을 둔 사이틀사가 개발한 것으로 해당 업체는 미국, 프랑스, 멕시코, 노르웨이 등 다수의 서방 국가들의 전자적인 이벤트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이틀의 서버에는 전 세계 약 37개국의 선거 조작 기록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빌 게이츠 역시 사이틀사의 주주라고 전해집니다. 한편 4.15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세계선거관리위원회 A-웹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예, 이 사무총장에는 최종현 특히 사업 예산 전액을 대한민국 선관위가 지원하며 선관위죠.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A-WEB인데요. A-웹인 것 같습니다. A-웹의 해외 협력 사업 전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세계 각국의 선거 관련 정보, 지식, 경험, 교류를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선거 지원을 하기 위한 기구라는 명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 그 한국에서 주도를 해서 설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죠. 또한 중앙선관위가 설립한 A-웹은 세계 각국에서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각국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세계선거관리위원회와 스마트마틱의 자문위원장의 연결고리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마틱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문위원장의 리처드 수드리에트는 한국 A-웹의 국제 고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선 부정선거의 핵심 기업인 스마트매틱은 2000년 미국에서 설립되었으며 투표 기술과 솔루션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투표 자동화를 개척하고 있는 8개국 중 벨기에, 브라질, 에스토니아, 필리핀, 미국, 베네수엘라 등 6개국에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5개 대륙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에서 25억 표 이상의 투표를 처리해 왔습니다. 미국 부정선거의 핵심이 전자개표기, 개표 시스템, 전자개표기로 인한 개표 시스템으로 압축된 가운데 도미니언 및 스마트매틱 등 부정선거들의 핵심 회사들이 전 세계의 부정선거와의 관계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선관위가 지원하는 민간단체 A-웹과 스마트매틱의 연결고리가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선관위가 뿌린 보도 자료에 따르면 45개국 120여 명의 최대 규모 국제선거 참관인이 대한민국 지방선거를 참관합니다.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사전투표라고 광고하면서요. 국제선거 참관단 신청 현황을 보면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콩고 등 개발도상국이나 전환기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거 참가합니다. 또한 참가한 장비 업체로는 영국의 스마트매틱, 스페인의 사이트, 한국의 미루 시스템즈가 나옵니다. 또한 미국의 미국의 선거 조작 관련 의심을 받고 있는 스마트매틱사는 한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사 연락처도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역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측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앙선관위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웹이 A-WEB가 현재 부정선거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전투표 시스템을 전 세계에 소개 또는 보급하는 행사를 열고
문제가 있는 선거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전 세계에 지원 보급한 것은 향후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미국 부정선거의 핵심이 되고 있는 장비 회사인 스마트매틱 이 회사가 여러 나라의 부정선거가 이미 탄로가 나서 국제 문제로 비화된 미루 시스템즈 등이 A-웹이 개최한 행사에서 주도적인 장비 업체로 참여한 것으로 볼 때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 부정선거의 실체 조사의 불똥이 대한민국으로 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말한 누가 바이든을 응원하고 자금을 대고 있는지 궁금하며 기계와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을 통한 부정선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국가에 관한 문제라면서 부정선거 수사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할 것으로 시사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에포크 타임즈 11월 19일 현지 시간 전직 미 공군 정보 장성 CIA 선거 조작 프로그램이 있다. 1. 이렇게 해서 전자개표기, 도미니언, 그리고 해머와 득점표 타이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미니언에 이제 그 도미니언이 그 선거 전자개표 시스템 그 소프트웨어 그 회사고요. 도미니언의 그 전자개표기 도미니언 그리고 해머와 득점표 타이틀 도미니언의 개표 조작 논란의 도미니언이 이 글을 이제 제가 이제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도미니언이 이제 개표 조작의 논란의 중심에 서자 미 공군 합동참모 본부 차잠보가 아니고 차관보겠죠. 차관보를 지낸 토마스 맥커너니 예비역 중장 공군 서열 3이랍니다. 토마스 맥커너니가 대선 직전 방송에 나와 한 발언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맥커너니 전 중장은 지난 2일 11월 2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스티브 배넌의 방송 워룸에 출연해 해머 앤 스코어 키드 시스템의 존재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 시절 CIA가 고안한 선거 조작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외국 선거 개입용으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해머는 이제 망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해머와 스코어 카드, 득점표, 스코어 카드라는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1. 해머는 방첩 탐지 프로그램이다. 탐지에 걸리지 않고 보안된 네트워크에 침투할 수 있게 한다. 탐지 프로그램을 탐지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선거 조작을 탐지하는 프로그램을 또 그 프로그램을 탐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스코어 카드는 투표 결과 조작 프로그램이다. 중앙 데이터 센터와 지역 집계 장치 그 사이에 전송되는 정보를 해킹해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커너니는 바이든의 CIA 조작을 강하게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이제 그 다른 한국에 대한 이런 정치적인 내용이 나오고 또 미 대선 상황이 또 나오는데 11월 23일 날 또 나옵니다. 어차피 미국 대선은 이미 끝났지만
그 파웰 변호사가 23일 날 21일 현지 시간 블록버스터급 부정사건들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뉴스넥스 TV와 인터뷰에서 일부 주지사들이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부정선거에 연루된 것 같다며 이번 주 내 소송을 목표로 작업 중이라며 밝혔다. 미디어가 아닌 법정에서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 입증을 밝히겠다고 했다. 투표 시스템이 심어놓은 상수 63대 27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비율이 아닙니까? 이렇게 적으셨어요. 4.15 총선에서 서울 경기에서 나타난 그 숫자 비율이죠. 한국으로도 공수되어 왔겠죠. 투표 시스템 공급업체 도미니언은 최근 트럼프 캠프가 집중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 입증 대상입니다. 여러 차례 성명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현재 직원 243명 중 100여 명 이상이 자기 프로필을 삭제하고 주랭랑을 치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도미니언은 전직 직원을 포함해 이미 4명의 증언을 확보했다는 줄리아니 변호사는 도미니언이 대선 정보를 통째로 다른 나라로 보냈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미 이 자체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파웰 변호사 역시 이날 맥스TV와 인터뷰에서 소송은 선거법 소송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형사소송이며 반박 불가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전했다.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선거 조작은 2016년 민주당 경선에서도 존재했으며 미국의 민주당 경선에서요 존재했으며 버니 샌더스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경선은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해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녀는 지구상에서 최악의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외세의 간섭을 받았다는 중대한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부정이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국가의 체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2020년 미 선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패턴의 선거 부정 행위들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부정선거 의혹은 반드시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1위 국가죠. 왜냐하면 그래야 왜냐하면 미국만큼 법치가 살아있고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사법 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는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조차 부정선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부정선거를 입증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판박이 상황인 우리나라의 4.15 부정선거도 미국의 부정선거 재판을 통해 밝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존속할 수 있느냐 마느냐는 이번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재판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디 끝까지 싸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자들의 부정선거를 낱낱이 파헤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11월 25일 그 미 대선 상황인데요. 트럼프의 사라진 600만 표가 이동했는데 구글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구글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서 다 찾을 수 있다.
뭐 닥터 로버트 앱스틴 트럼프의 뭐 고 에포크 타임즈에서 밝혔다. 트럼프가 싸우고 있는 진실. 중국은 만민의 적이라는 것을 밝히려는 정신적 싸움. 트럼프 수사망에 걸린 중국과 도미니언 민주당의 연결고리들. 미국의 그 민주당과 도미니언과 그 중국과의 뭐 연결고리가 있다는 그런 기사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걸 보기 전에 그때 당시에 기사에 뭐 그런 게 조금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중국은행 HSBC 중국은행이 2019년 9월 25일 미 특허청에 공개한 문서를 조사한 결과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관련된 핵심 특허를 사들였다는 것. HSBC, 홍콩 앤드 상하이 뱅킹 코퍼레이션의 약자로 중국 공산당의 팔 역할. HSBC가 홍콩 앤드 상하이 뱅킹 코퍼레이션의 약자입니까? 그러면 HSBC인데요. 그렇습니까? 홍콩과 그 상해 은행의 약자입니까? 몰랐네요. 약자로 중국 공산당의 팔 역할. 도미니언의 핵심 특허권을 매입한 곳은 HSBC의 캐나다 토론토 지점으로 도미니언 본사가 있는 곳이며 특허권 18개는 모두 집계 프로세스와 투표 처리에 관련된 기술들로 확인. 이 회사는 스마트매틱과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있으며 기술 공유를 통해 모든 투표 데이터를 수집, 프랑크푸르트와 바르셀로나에 서버를 보낸 뒤 이를 취합해 다시 전송하는 형태로 선거를 지원한다. HSBC의 자금이 도미니언의 특허권 사용 판매라는 명목으로 들어갔던지 아니면 HSBC가 중국 공산당이 도미니언 관련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다른 투표 회사들에게도 다 세팅해서 전 지구적인 어떤 작업을 하려고 했는지 의문스럽다. 이거 이제 미국의 그 트럼프 측에서 이게 발표한 겁니다. 의문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은행은 2012년에 이란과 12년 동안 2,500억 달러의 불법 무기 개발에 기여해서 기소유예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다. 물론 북한과의 거래도 의심 이렇게 해서 물음표 돼 있고요. HSBC와 민주당의 수상한 커넥션으로 공금으로 기소 회피 해서 물음표 돼 있고요. 19억 2천만 달러의 벌금으로 기소 유예된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트럼프 측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그 에포크 타임즈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 도미니언 측이랑 그 중국이랑 연결된 내용을 얘기한 거죠. 마지막 얘기인데요. 11월 27일자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미 대선에 선거 및 캠페인 인프라에 대한 무단 접근에 대한 함정을 설정해 놓았다. 11월 27일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트럼프 캠프의 전체 작전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국민은 트럼프와 함께 있습니다. 1. 100여 후 같은 트럼프는 2018년 9월 12일에
서명한 잘 알려지지 않은 행정명령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예, 이렇게 출발합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명령은 서명된 이후 거의 아무도 다루지 않은 행정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 비상상태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며 이번 2020년 선거는 이 비상상태 명령이 발동된 와중에 진행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 대선에 선거 및 캠페인 인프라에 대한 무단 접근에 대한 함정을 설정해 놨습니다. 이는 다음날 일어날 일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장문이지만 잠깐 인용하면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장문이지만 인용을 하자면 미국 선거 종료 후 45일 내에 국가정보국장 타 행정부분 및 기관과 합의하여 외국 또는 외국의 대리인으로 선거에 간섭하는 인물을 특정하여 정보를 대통령 및 국가기관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이번 선거에 미국 대통령 선거 시점에서 이미 미국 정보기관이 움직이고 있었을 큰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2018년 행정명령이 미국 선거에서 이러한 외국 간섭을 돕거나 은폐하는 게 연루된 개인 및 회사의 모든 자산을 압류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살벌하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실상 CNN 가짜뉴스 앵커, 빅테크 CEO, NBC 뉴스, 뉴욕타임즈 및 워싱턴 포스트의 가짜뉴스 기자, 테러리스트 모두 포함됩니다. 그들은 미국과 세계를 기만하고 대규모로 자행된 외국 세력의 선거 간섭을 은폐하는 데 연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자산 압수가 다음과 같은 사람과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본 섹션에서 설명된 모든 활동 또는 재산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 대해 재정적, 물질적 또는 기술적 지원,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지원 또는 제공 후원한 이들은 이 명령에 따라 재산을 차단합니다. 또는 이 명령에 따라 재산 또는 이익이 차단된 사람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했을 때 역시 포함됩니다. 즉, 이 행정명령은 공산주의 중국에 의해 타락하거나 타협한 모든 사람을 다룹니다.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의 80%가 포함됩니다. 미국의 민주당 의원의 80%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법령에 의거 선거 절도 및 은폐에 관련된 모든 조직의 재산은 이제 미국 정부에 압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지정하는 범위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섹션 8의 사람이라는 용어는 파트너십, 협회, 신탁, 합작투자, 법인, 파트너십, 협회, 신탁, 합작투자, 법인, 그룹, 하위 그룹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미국 선거에서 외국 간섭을 은폐하거나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준 모든 미디어 조직은 이 행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은 괜찮을까요? 선거 인프라라는 용어는 선거 과정을 관리하는 데
연방 정부가 이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정보 및 통신기술 및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선거 인프라가 선거 결과의 안전한 전송을 위한 장비, 여기에는 도미니언의 투표 시스템과 최근 선거에 사용된 다른 모든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도미니언의 투표 시스템과 최근 선거에 사용된 다른 모든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행정명령은 외국 간섭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의 비밀, 사기, 기만 또는 불법 행위 또는 시도된 행위를 돕거나 그 범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훼손할 목적으로 수행한 경우 또는 선거 결과 또는 보고된 결과를 변경하거나 선거 과정 또는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선거 결과 또는 보고된 결과 변경을 의미한다라고 지칭합니다. 이것은 바로 빅테크의 거짓, 가짜뉴스 미디어가 미국에 한 일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단순 범죄가 아닌 외국 세력과 손잡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강을 흔들려고 한 반역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연루된 모든 기업과 조직이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자신을 압류할 수 있음을, 자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정선거의 큰 세력들을 조사하고 있는 시드니 파웰은 변호사죠. 외국 선거 간섭에 이야기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당연히 말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편에 있는 찌끄레기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항하여 절대로 베팅하지 마십시오. 재검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표 인증은 이제 무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팀은 이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선거 변경에 대한 전체 거래 로그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의 급습이 진행됨에 따라 외국 간섭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대한 투표 사기 증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증거를 미 국민에게 제시하고 미국에 대한 불법 반란 시고임을 선언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교한 범죄 사기를 시도한 미국의 반역 행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트럼프 캠프가 미 육군 원수 또는 군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트럼프의 계획이 완전히 활성화되면 트럼프는 이번 미국 대선을 민주당 내부의 반역자들이 딥스테이트 세력과 손잡은 해외 쿠데타 시도의 산물로 선언하고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선언하면 됩니다. 불변의 불변의 법적 원칙은 속임수를 쓰는 이들이 승리하려는 시도는 실격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훔쳐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국 시진핑 바이든에게 명령을 내리다. 바이든은 아시아 태평양 경로를 개편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버려야 할 것이다. 11월 25일 중국 글로벌 타임지에 사설을 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 트럼프의 기사를 이분이 쓰신 내용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미 국방부에서 이 도미니언의 소프트웨어를 미 국방부에서 이미 확보했다고 벌써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도미니언의 소프트웨어를
자료를 다 확보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 쪽 법무부 장관이 뭐 모두 조사를 해봤지만 그 바이든 쪽에서 선거 조작을 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쪽의 변호사가 조사를 한 것 중에서 소프트웨어 쪽, 그쪽은 조사를 안 하고 뭐 다른 쪽만 조사를 해서 뭐 그렇게 또 발언을 했고요. 반박 발언을 했고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지금 법원에서는 기각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여기서 지금 멈출지 계속 진행을 할지,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잘 모르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선거 전자투표 시스템, 선거 조작 시스템을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근데 이제 충분히 가능하지만 미국이라는 세계 1위 국가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선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그 전자투표가 더 많이 이루어졌겠죠. 그랬을 경우에 미국의 뭐 예를 들면 CIA나 뭐 미 국방부나 또 나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업체를, 그런 회사를 또 해킹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력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네, 그 소프트웨어, 예, 뭐 그런 시스템, 네, 해커, 예, 그런 사람들의, 예, 그런 사람들의 뭐 전쟁인 것 같은데, 미 나사에서는 그쵸, 화성에서는 그냥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구랑 똑같은 환경에, 예, 그런 거를 지어놓고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지구가 멸망하는 이유가 태양이 수명을 다해서도 아니고 행성이 충돌을 해서도 아니며,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가, 예, 하루가 다르게 내일은 더 빠르고, 이러므로 해서 인공 태양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지구 태양의 수명은 남아 있고요. 지구의 태양의 수명은 남아 있고, 행성의, 예, 경로도 바꿀 수 있을 기술력을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오염, 대기 오염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지구가, 사람이 호흡을 함으로 해서 대기 오염이나 환경 오염으로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지구가 이제 멸망을 한다. 이게 제일 지금 가장 지구 멸망 시나리오의 첫 번째입니다. 그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는데, 지금 이런 선거 시스템, 미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 네, 트럼프가, 예, 중간에 멈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예, 미 지금 선거는 여기까지, 네,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지금 바로 이어서 한국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